안녕하세요. 바른생각연구소 카인드입니다. 글로벌 성혁명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들어보셨나요? 저는 Awesome Life, Awesome Family, 위대한 생명, 위대한 가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에이렙 아카데미에서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과정을 마치고 알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성혁명은 가브리엘 쿠비 저자의 책 제목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생각했을 때 너무 필요한 교육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책의 챕터 1의 제목은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다입니다. 제목 그대로 자유라는 단어로 자유를 파괴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성교육 부분입니다. 여러분, 일반 지식과 성적인 지식은 다릅니다. 일반적인 지식은 지식으로 그치나 성적인 지식은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인간의 내면에 내재되어져 있는 성적인 욕구, 충동, 호기심, 모방, 성적 수치심 등과 역동을 일으켜 성애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나라는 세이프 성교육, 포괄적 성교육이냐, 앱스티넌트 성교육, 절제하는 성교육이냐는 두 교육으로 문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948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나라들이 함께 모여 세계인권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 제16조에 의하면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족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함께 살아가기로 서약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지배적인 관념과 관습과 법이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1960년대 이후 유엔과 유럽연합 그리고 미디어의 지원 아래 사회의 가치 시스템을 변화시키려고 강력한 로비와 싸움이 진행되면서 목표는 모든 자연적 도덕적 제약으로부터 해방된 절대적 자유였습니다. 자유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거기에는 선함도 악함도 없게 되며 아무런 기준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사용되는 강력한 무기에는 남녀의 성별 파괴, 사회 구성원들, 특히 청소년들 사이의 사회 규범과 태도의 변화, 동성 파트너십과 결혼제도 안에서의 완전한 법적 평등의 보장, 나아가 이러한 새로운 규범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배척과 이들의 태도를 형법상 범죄화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혁명 전략이 우리 시대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신인류를 창조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의 규범 체계를 해체하려는 시도가 유엔과 유럽연합 및 그 밖의 여러 국가들의 활동 가운데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은 인구의 현상 유지를 위한 평균보다 낮고 이러한 인구 부족 문제를 이민 정책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면서 수많은 국가들이 그들의 문화적 근간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공공의 선을 위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을 사회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했지만 오히려 성소수자들을 위해 성적 규범을 해체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건강한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가족의 가치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한층 더 깊은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모든 자연적, 도덕적 제약으로부터 해방된 절대적 자유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것도 아니고 우월한 인종의 지배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현재의 공격은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자리한 도덕 체계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 도덕 체계는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주는 근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사랑의 표현과 새로운 생명의 창조를 위해 성적 충동을 적절히 통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것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성적 충동을 적절히 통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는 더 이상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고 사랑하는 능력과 유대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는 또한 다음 세대에게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고자 하는 바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문화는 그 문화의 성적인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그런데 모든 문화가 강력한 기준을 가지고 보호하고 있는 성이라는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와 점진적인 범죄화를 통해 새로운 금기 사항들이 정당성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즉, 오늘날은 도덕적 기준의 해체가 강요되고 있으며 이에 반대하는 것은 금기시되어 사회적 소외와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간통죄가 처벌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결과는 도덕 체계를 무너뜨리는데 성공한 경우입니다. 간통죄 처벌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부부 이외의 관계를 맺어도 되는 것의 반증이며 도덕적인 생활 태도를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올바른 것은 법으로 지정해 놓고 지켜져야 하는 부분인데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다고 말하고 있는 문화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현재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안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관계를 모두 합법적으로 행해도 된다는 기준을 세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의미 자체를 완전히 왜곡해 버릴 수 있는 법안입니다. 대한민국의 약 5천만 국민 중에 이 법이 필요한 인구가 몇이나 될까요? 이 법안은 절대 세워지면 안 되는 법안입니다.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오래전에 통과시킨 법을 지금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법안의 폐해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그것을 모범 답안으로 삼아 실패한 이 법안을 절대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기를 바랍니다. 자연적 도덕적으로부터 해방된 절대적 자유. 자유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기에는 선함도 악함도 없게 되며 아무런 기준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바른 도덕체계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자유가 남아있고 그것을 수호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번영을 위해 진정한 미덕인 지혜, 정의, 용기, 절제 등을 배워야 합니다.